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재완 전 도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에 이어 오늘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도내 초등 돌봄 전담사의 80% 가까이가 전국 동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체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자진 사퇴했던 박재완 전 충북도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장 3명을 비롯해 가담한 지역민들이 줄줄이 함께 법정에 선 가운데 박 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충북도 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 첫 재판일인 오늘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재판 시작하는데 혐의는 인정하세요? 박 전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3월 보은지역 이장에게 450만 원을 건네고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품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고 선거운동을 한 보은지역 이장 3명, 유권자들을 차에 태워 사전투표소까지 데려다준 측근 등 관계자 12명도 줄줄이 같이 법정에 섰습니다. 통화 녹취, 결제 내역, 영수증 등 관련 증거들도 제출됐습니다. 법정에서 박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대부분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첫 재판에서 10명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 1년 6개월 등 검찰 구형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박 전 도의원과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한 2명 피고인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재판이 이어집니다. 하유정 전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낙마한 데 이어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박 전 도의원. 그러나 박 전 도의원마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고 임기 5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같은 선거구에선 11대 도의회에서만 벌써 3번째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도 끝내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는 없었습니다. 도민들한테 좀 미안한 감정 없으세요? 또 도은에서 재보궐선거 또 해야 될 텐데. MBC 뉴스 조미입니다.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 혐의로 구속된 정정순 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앞서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오늘 나머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올해 3월 회계 책임자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하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를 대납하게 해 780만 원 상당을 부정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구 자원봉사자 3만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와 회계보고할 때 1,600여만 원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충북 195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근무하던 LG화학 청주 오창 공장에서 추가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전체 6,500명이 근무하는 LG화학 오창 공장 CCTV를 분석해 충북 195번 확진 환자와 접촉한 100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와 2 아들 등 가족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어제 하루 임시 폐쇄했던 디스플레이 소재 공장동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충북 도내 초등 돌봄 전담사의 80% 가까이가 전국 동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도내 240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340명 가운데 77%인 264명이 전국 동시 파업에 참여해 방과 후 교장이나 교감 등이 돌봄 교실에 투입돼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전체 초등학생 8만 6천여 명 가운데
8.7%인 7,500여 명이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밭에 댈 물이 부족해 해마다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대가 높다 보니 물을 직접 길어다 쓰는 형편이었는데 생각도 못했던 해결책을 찾았는데요. 면사무소 직원들의 아이디어 덕분이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70여 가구가 사는 충주의 농촌마을.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물 부족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대가 높아 물을 끌어올 곳이 없다 보니 차나 경운기를 타고 하천까지 나가 직접 물을 길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마저도 가뭄으로 마를 때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상수도를 쓰는 일도 허다합니다. 배추며 담배며 완성 물 부족에 농사는 망치기 일쑤. 통을 이용해서 이제 거기다 하나 담아가지고 갖다가 이제 쓰는데 그거 한 번 해와야 얼마 못 써요. 가서 하다가 또 가서 받아다가 또 써야 되고 그러니 뭐 참 고생이 말이 아니지요. 풀릴 것 같지 않았던 시골 마을의 오랜 숙제가 의외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지난 2009년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물 공급을 책임졌던 지하수 관정. 10년 넘게 방치돼 쓰지 않고 있었던 건데 이곳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지하 펌프도 그대로 남아있어 600m 정도 관만 연결하면 마을 곳곳에 있는 밭 4.5헥타르에 하루 300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관정을 새로 파는 데 드는 비용 8천만 원과 쓸모없어진 관정을 다시 묻는 예산까지 한 번에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건 면사무소 직원들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가 있다. 이게 뭐 활용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농업용수가 이제 가장 여기서 필요하니까 그럼 관만 연장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뭄 때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중요해요. 시 관련 부서와 전용 협의를 마쳤고 배수관 연결 비용도 확보돼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농민들은 물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일단 물이 풍부하게 쓸 수 있으니까 농작물도 그만큼 잘 자랄 것이고 뭐 잘하셨어요. 저는 노력해서 잘하시는 거예요. 방치됐던 시설을 활용해 오랜 민원을 해결하고 수천만 원의 예산까지 지킨 발상의 전환.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절차를 어겨가며 무리하지 않아도 주민이 원하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MBC 충북과 충청북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가 오늘 MBC 충북 청주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콘서트에는 충북여고를 비롯해 도내 6개 학교팀이 나와 뮤지컬과 아카펠라, 밴드 공연을 선보였고 초대 공연으로 도내 교사들로 이루어진 은빛 노래와 소리마루가 청주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오늘 콘서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방청객을 초청해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고 MBC 충북 TV를 통해 오는 15일 오후 1시 15분부터 방송됩니다. MBC 충북 창사 5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새날의 아이들이 내일 밤 8시 50분부터 방송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부모를 따라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도 입국 외국인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미인가 대안학교인 청주 새날학교를 중심으로 편견 없이 그려냈습니다. 다큐멘터리 새날의 아이들은 MBC 충북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물인 옥천 이지당이 국가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1674년 옥천에 건립돼 조헌과 송시열 등 기호학파의 학문적 공간으로 쓰였던 옥천 이지당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이지당은 정사 건축에 누정을 덧붙인 복합 건축으로 당대 건축 양식에선 독특한 형태로 평가받는 등 역사적 가치는 물론 건축사적 가치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18회 충북지구 이북도민의 날 행사가 충북에 거주하는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청주 마리앙스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지역봉사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에게 각종 표창이 수여됐고 이북 도민과 북한 이탈 주민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4만 6천여 명의 이북 도민과 북한 이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북한 이탈 주민 합동 결혼식, 남북 청소년 1:1 멘토링, 역사 탐방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충북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오늘 오송 CMV 센터에서 해외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의료 해외 진출 신고제의 운영 방향과 유형별 진출 전략이 소개됐고 금융조달 방안과 투자 제안서 작성 가이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또 컨설팅 전문위원들이 1:1 맞춤형 컨설팅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이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제1회 충북교육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도내 학생과 교직원이 제작한 영화 56편이 출품됐고 출품작들은 극장과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상영됩니다. 특히 출품작 가운데 코로나19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 교육 세미나, 감독과 대화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제56회 국무총리기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옥천 중앙공원 소프트 테니스장에서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는 15개 실업팀과 6개 대학부 선수 250여 명이 출전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